안녕하세요. 정혜래 절세 꿀팁 시간입니다. 정혜래 절세 꿀팁 시간에서는 상담 중에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구독자분들도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내용은요. 아들이 집을 사는데 2억을 무상으로 빌려줘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아들 아파트 구입 자금 중 부족한 2억 1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연간 2억 1,700원 정도는 무이자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금을 자녀가 실제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짚어드릴게요. 연간입니다. 연간. 자, 2억 1천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이자였을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꼭 쓰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대여금을 빌려준 돈을 자녀가 실제로 상환을 할 수 있었을 경우입니다. 실제 상환을 하거나 할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연간입니다. 연간. 그래서 내가 1억을 빌려주고 또 1억을 빌려줬다. 자, 그런데 자, 이게 1년 안에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3천을 빌려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안에 추가로 또 3천이면은 2억 1천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억 1천을 계산할 때는 연간으로 합산합니다. 박 사장님이 아들 아파트 구입 자금 중 부족한 1억 1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자, 우선은 2억 1천만 원을 빌려줘서 이자를 안 받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우선 연간 2억 1,739만 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금을 자녀가 실제로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우선은 연간 2억 1,700이 넘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녀가 실제로 상환할 경우라는 거예요. 바로 상환할 돈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환할 능력은 돼야 돼요. 전혀 상환할 능력이 안 되는 자녀한테 2억까지 되니까 빌려줬다. 그건 증여로 봅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억 1,700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2억 1,700이 넘어가면 무상대여인 경우에 증여재산가액 곱하기 4.6% 요렇게 이자를 4.6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낮은 이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4.6이 아니라 뭐 1%, 뭐 2%, 요새 은행이자가 그 정도니까 그 정도로 해서 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대여금 곱하기 4.6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1% 냈으면 그거는 빼줘요. 그래서 그만큼을 증여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실제 수령한 이자 금액의 27.5%를 이자 소득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금액이 뭐 10억, 5억 이렇게 더 많아가지고 이자가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자 소득세를 2천만 원 미만까지는 27.5%로 원천징수하지만 넘어갈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대표님들이 대부분 소득이 높으시니까 이 경우는 27.5가 아니라 40%가 될 수도 있고 45%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계속 2억 1,739만 1,304원 얘기를 하는데, 아니, 2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왜 2억 1,739만 1,304원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여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자를 1,000만 원까지는, 이자 1,000만 원까지는 무상 대여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1,000만 원 되려면 원금이 얼만데, 자, 거꾸로, 자, 1,000만 원, 이자가 1,000만 원인데 4.6으로 계산을 하면 원금이 2억 1,70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2억 정도는 괜찮다. 아마 대표님들도 2억 정도는 빌려줘도 된대 이렇게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자, 바로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그렇고요. 당연히 이 인정이자 부분이 조정이 된다면 이 금액도 조정이 되겠죠. 이 금액. 근데 제가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거래가 증여에 해당됩니까? 자,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거래가 금전 소비 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당사자 간의 계약, 그리고 실제 이자 지급이 있었는지, 차입 및 상환 내역, 중요하죠? 상환 내역, 그리고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이런 것을 다 골고루 봐서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재산 담보로 대출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얘는 대출을 받을 만한 담보 물건이 없는데 내가 좀 담보 좀 제공해주면 안 돼요? 가능은 합니다. 담보 물건을 가능은 하지만 여기 보시면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만약에 담보가 없어요. 그러면 보증보험을 끊을 수가 있잖아요.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담보가 예를 들면 10억짜리야.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을 내가 이익을 받잖아요. 아버지의 담보를 빌림으로 해서.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는데 다행히 그 대가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담보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는 보증보험료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아직은 제가 못 봤거든요. 큰 물건을 안 해봐서 그런지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혹여라도 큰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담보의 보험 금액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상금전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우선은 과세 요건, 어떨 때 과세를 하느냐? 타인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금전을 대출받을 것. 자, 증여이익이 1천이라면 원금은 아까 얼마라 그랬죠? 2억 1천 정도가 되죠. 그리고 대출 조건이 무상 혹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자,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현재는 4.6%입니다. 인정이자가. 자,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돈을 빌린 사람이고요. 증여 시기는 대출한 날, 돈 빌린 날로 봅니다. 자, 증여세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무상인 경우에는 대출 금액에다가 인정이자율을 곱해주고요. 또 적정 이자율 미만인 경우에는 똑같이 대출 금액에다가 적정 이자율을 곱하되 실제 지급한 이자는 빼줍니다. 저리로 했을 때는. 다음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 거래일 때는 그럼 어떡하냐? 우리 가족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적용해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금을 빌려줄 때 특히 특수관계인 간에는 기간이나 또 금액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서류 이런 부분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이렇게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 종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종 모양에다가 전체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가장 빨리 유익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절세, 안전한 자산 이전을 원하신다면 정혜의 가업승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